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서 진짜 끝까지 계속 괴롭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공포의 법, 공법은 공포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잘 정리하시면은 한 50점, 60점, 그까지는 또 쉽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주택법인데, 자, 용어 2개 정도 나오고요. 자, 용어도 이제 2개 정도 나오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복수 삼아서 용어가, 우리 이제 주택법은 용어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374페이지 조금만 얼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택. 자,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오다 가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374 한번 간단해 보시면요. 근데 건축법은 이제 다음에 배울 건축법은 자, 단독주택 4개 형태가, 그리고 공동주택도 4개.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개론에서도 잘 나옵니다. 주택의 종류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스처럼 단독주택,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유권을 다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규모가 크게 쪼개입니다. 뭐 한 3억 4억 아니 6억 7억, 또 서울과 갖게 되면 아주 더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살려니까 부담되네, 이러니까 단독주택 잘 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잘 안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게 뭐 수요를 원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안 오릅니다.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 이게 이제 하숙집은 꼭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취사설비. 큰일 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취사설비 불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이렇게 안 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신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점검할 때 다중주택 그러면 취사설비 돼 있는지 얼른 봐야 됩니다. 야, 그런 것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는 보호대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집주인이 잘못한 거니까. 자, 임차인 보고 갑자기 보증금 보호 안 된다, 그럼 정말 뛰어내릴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집주인이 잘못했네, 그럼 사는 임차인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네.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이놈 다가구하고 아래 다세대가 많이 헷갈립니다. 출전들을 잘합니다.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그냥 다가구,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사람이 소유권을 다 갖고 있네, 그러니까 다가구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단독주택. 근데 한 사람이 좀 사시는 공관, 시장님이 집 지어서 그냥 바로 옆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주무시네, 공간. 저기 외국의 대사관에서 주무시네, 공관. 그렇죠. 한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있는데 여기는 있다 없다. 다가구 옆에다가 공간 X 한번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은 있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없는 이유가 여러 개 지어서 최소한 30개 이상을 짓습니다. 자, 그렇게 지어서 뭐 하려고요? 팔라고. 근데 공간을 팔아먹습니까? 아니요, 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빼자, 게입니다. 건축법은 집 지으니까 그거는 들어가고,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보실까요? 자, 공동주택 아파트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아주 중요하고요. 면적은 필요 없어, 게입니다. 5개. 그래서 우리 아파트 정말 엘리베이터 없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을 건데 5개. 뭐 저게 아파트냐, 그런데 아파트 맞아, 게입니다. 그리고 그놈이 더 좋아, 게입니다. 나중에 재건축 가게 되면 크게 지으면 사업성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잘하는 사람은 저층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대지권도 클 거고, 게입니다. 그럼 땅값도 크게 나올 거고. 그래서 요 아파트 층이 좀 낮은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2종이다 그러면 별거 아니요, 게입니다. 3종 정도는 돼야 이제 용적률 건폐율 해갖고 이제 50에 300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 가치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는 뭐가 돈 되나 요걸로 꼭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도 돈 되니까 사는 거지 심심해서 사는 게 절대 아니야. 끼셔야 됩니다. 가려운데 긁어줘야지 그냥 엄한데 긁어놓으면은 나중에 중개 못해요, 여기입니다. 왜 우리 집엔 손님이 없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저거는 그냥 얼굴이 이뻐갖고 아니오 게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똑하네 그럴 겁니다. 왜요?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저 집보다는 여기가 더 괜찮네. 그리고 얼른 계약서 쓰세요 라고 좀 강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 가면은 옆집에서 계약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죽서 갖고 이제 개줍니다. 설명은 내가 다 잘해주고 옆집에서는 계약서만 쓰고 있고 환장하겠네.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근데 660을 어쨌다 초과합니까 아니면 이하입니까? 그죠? 초과 그죠? 연초. 자, 이 포인트가 딱딱 생각나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 바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4계층 이하. 그러니까 아파트가 5계층 이상이니까 4개 못 넘어. 넘었던데요. 그거 필로티입니다. 자, 기둥 서 있는 것은 층으로 안 센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뭐요? 다 세대입니다. 다 세대입니다. 그럼 다 갖고는 3계층 이하. 여기는 4계층 이하입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가 없는 게, 자, 기숙사. 기숙사가 또 없다는 겁니다. 아니, 기숙사도 30개 이상을 지어갖고 팔아먹습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없다. 자, 기숙사 없다고 없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법인데 기숙사도 공동주택이다. 그럼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정신 있니 없니? 그 소리입니다.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완전 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원들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국민주택계획입니다. 뭐 국민 MC 말고 국민주택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다 좋아해.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얼마 정도 되더라? 85. 바로 이제 3번의 밤을 보면은 나올 겁니다. 근데 저기 도시적 아니고 읍면적은 더 커. 계획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게 이제 국민주택은 누가 그게 아니라 누구 돈으로 누가 누구 돈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국가에 들어가고 우리 누구도 들어가고 지방공사도 들어가고 꼭 이렇게 내놓으면 한꺼번에 우르르 같이 몰려다니래. 맞아. 공공입니다. 요놈들이 공공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좀 공공적인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집을 잘 지어서 싸게 그리고 보증금 월세 싸게 주고 그게 이제 공공 아니냐. 공익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중요한 게 누구 자금 국가의 돈. 저기 재정 옆에 자금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안이 돈을 받았는데 국가 돈 그럼 거기도 여기는 국민주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국민주택을 빼면 다 뭐라고요? 리념.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 얼마라고요? 85. 시험장 갔더니 60 아니 어디 뭐 90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수도권을 제외하고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 그리고 도시적이 아닌 그러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입니다. 도간농장 맨날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읍면지역 얼마라고요? 여기다가 85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100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말 그대로 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해갖고 전세라니 아주 심하다 보니까 한 집인데 그냥 경계벽을 쳐갖고 같이 쓸까? 한 두세 세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주택란, 전세란을 바로 이제 여기는 해소를 좀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개념에서 이제 세대 구분형은 두 번째 줄에 끝에 조심하실 게 구분 소유할 수 있다고요? 구분 소유? 아니요, 게입니다. 그죠? 생활만 같이 하지, 게입니다. 아니 그냥 한 호수를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1호, 201호 이런 식으로 하나 하지. 101호를 여러 사람이 쪼개서 쓴다고 그걸 구분 소유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없다. 자, 없는 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셔야 된다. 자, 구분 소유할 수 옆에 없는 시험장 갔더니 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소유를 할 수 있다고는 안 했어. 그입니다. 실수하지 말어. 그입니다. 그 등기 못해. 그냥 한 집이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제 간단하게 보시는데 4번
도시형 생활주택, 얘는 별표 2개입니다. 아주 매년 나올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300세대는 돼, 안 돼? 안 돼. 그죠? 미만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입니다. 요거는 혜택을 많이 준 거니까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다. 300개부터는 안 된다. 자, 이하 그랬으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미만개입니다. 자, 미만 위에다가 300세대의 X라고 꼭 바로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그 미만을 안 보고 그냥 300세대의 그리고 주택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라고 나왔을 때 틀렸는데 또 어디가 틀렸냐? 또 300이 맞으니까 얘는 죽어도 안 틀려. 아주 고집은 셉니다. 의심을 한번 해보지 이거입니다. 300세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1번, 2번 해보실까요? 아까 다 연립 그리고 다세대 4계층인데 어째 하나가 더 있네? 맞아. 입니다. 전세를 안 때문에 하나 더 지어라. 그러니까 몇 층까지라고요? 5층까지. 요걸 또 4층까지 그러면 X개입니다. 괜히 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6층, 7층 이러면 안 되고 개입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하나 더 지어. 자, 5층. 자, 그 5층을 한번 박스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옛날에 원룸주택입니다. 소형 주택. 자, 먼저 자, 주거 면적이 얼마라고요?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소형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8평 정도 나와요. 입니다. 괜히 또 60제곱미터 산다고 욕하지 말고 18평입니다. 그죠?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입니다. 그리고 뭐 소형을 더 선호하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은 계속 필요하네. 입니다. 애들도 아빠 엄마하고 같이 안 살라고 해요. 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하나씩 그리고 큰 놈 작은 놈 같이 안 살라고 합니다. 한 방에서. 입니다. 그죠? 각각 살라고 하니까 집이 필요해. 수도권에는 더 필요하니까 계속 집을 더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모르는 소리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이 넘쳐나요. 그래서 수요가 없어갖고 또 이제 수요 공급은 배웠다고 가격이 막 폭락을 해요. 웃기고 있네 개입니다. 그냥 예상 못했던 생활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이제 결혼도 잘 안 하네. 애도 안 낳네. 그러면 집이 그냥 하나씩 죄다 필요하네. 그러니까 막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된 주거가 이제 가능할 건데 뭐로? 욕실하고 부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험 문제 내봤고요. 입니다. 자,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자, 거기 아래 보면 이상도 있는데 입니다. 적으면 그리고 뭐를 빼고 나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하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 거입니다. 그리고 아니 욕실을 같이 쓰면은 또 터져 있으면은 남 씻고 있는 거 다 봐야 됩니까? 소름도 찌게입니다. 아무리 여자 남자라고 해도 게입니다. 그거 막아야지. 자,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공간으로 구성을 따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따로 빼고 오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욕실하고 뭐요? 보일러실. 자, 이 보일러실을 부엌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코미디 같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우수 부엌을 받더라 위에서입니다. 그 독립적인 공간에서는 부엌을 설치하는 거 맞는데 입니다. 부엌을 막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얘는 또 시끄러워 갖고 따로 안 빼면은 잠을 잘 수가 없네 입니다. 아주 계속 시끄러워 갖고 입니다. 가끔씩 또 가스 차면은 빵빵 터지기도 하고 아주 환장합니다. 보일러실을 제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자, 4번에서 이제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바로 자, 침실자가 7 이렇게도 보이죠.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해갖고 이제 한 3룸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3개 이내로 그 7을 한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걸 또 이제 뭐 8이나 6이나 근처 숫자로 막 써놓을 겁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10 이러지 말고 계입니다. 나 그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제 지하층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하층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럽니다. 안 돼. 아무리 정말 전세란을 해소한다고 해도 지하층까지 해갖고 하면 되겠냐 라고 해서 거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주택 많이 내봤습니다. 준주택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기호단호, 자, 기호단여 준주택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빠졌던 누구요? 기숙사. 기숙사 주택처럼 쓰잖아요. 맞아입니다. 아까 주택은 안 들어갔네. 주내.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생활 시설. 여기가 이제 고시원 기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고시원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법시험도 없어졌잖아요. 그냥 고시원에서 보통 생활을 해요. 입니다. 하숙집처럼. 자,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요즘에 이제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용어를 바꿨다는 겁니다. 다중이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고시원 없는 거야.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노인복지. 노인복지 주택입니다. 노유자 이러지 말고 노인복지 주택. 정말 집처럼 쓰겠잖아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많이 본다. 입니다. 오피스, 사무실, 호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 보다가 피곤하면 바로 그냥 머리 대고 주무시는 오피스텔 겸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집으로 쓰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기타 주택의 이제 에너지 전략형 계입니다.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야지 갑자기 오염물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제 전기 쓰는 것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대요. 석유 쓰는 것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 건축물 해갖고 이제 태양열 그리고 지열 그리고 폐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집 위에 이제 무슨 태양열 열판 있잖아요. 그거 이제 오전에 오후에 계속 받아다가 야간에는 불러 쓰고 우리 보일러도 그걸로 하고 계십니다. 남으면 저 한전에다 팔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이제, 바로 이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은 오염물질. 자, 첫 번째 줄 끝에 이제 오염물질 정도, 밑줄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략형을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 이러면 황당한 소리가 되고 있는데 잘 모른다는 겁니다. 또 건강 친화형에다가 이산화탄소. 그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산화탄소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뭐 한다고요? 임대. 이것도 이제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분양주택. 자, 주택만 분양받는 게 뭐라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러면 건물값만 있으면 사니까 어쩔까요? 아주 싸겠죠. 대부분의 이제 집값은 토지 가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건축 비용 얼마 안 돼요. 근데 아파트도 대지권 땅값이 비싸갖고 아파트가 수억 가는 거지. 건물값 때문에 수억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재건축할 때도 땅만 남을 거니까 땅이 몇 평이요? 대지권이 큰 놈이 좋다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토지는 임대로 하니까 토지는 내 거 아니고 뭔만요? 집만 분양을 받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돈 없는 사람들은 좋겠구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0년이 어쩌고 또 몇 %가 동의를 하게 되면 또 몇 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이것도 독특하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니까 이제 공공택지. 공공사업으로 아파트 등을 짓는 게 바로 뭐라고요? 공공택지. 자, 오다가다 공공택지 그런 소리가 들릴 거라는 겁니다. 뭐 박스 여러 개 볼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단지는 별표 3개. 아주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딱 지나가면은 아예 저 단지, 요 단지 나눠줘 버린다는 겁니다. 자, 분리해서 또 관리도 어려울 거니까요. 따로 관리하자. 개별 단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주택단지. 별거 아닌데도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놈만 메타가 나오네. 두 놈만 메타 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철도, 고자철 해갖고 이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는 메타 있다 없다? 아니요. 그냥 철도가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뭐 8m가 됐건 20m가 됐건 1m가 됐건 무조건 뭐라고요? 별개 단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자, 이런 놈들은 메타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엉뚱하게 8m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8도 하면서 달랐습니다. 8도 20일 하면서 달랐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이제 여기 이제 몇 메타라고요? 20m 이상이니까 20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20m 이상인 20m면은 꽤나 넓어입니다. 무슨 도로? 일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1. 자, 20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일반할 때 1입니다. 8도 유람 21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8 보실까요? 근데 저게 8글자입니다. 정말 우연하게 8m 이상.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 도로. 그래서 이제 8하고 도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8도, 정말 8도 얼마? 20일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내니까 한번 기억 넣으시고요. 아주 자주 나왔었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부대하고 복리시설도 정말 별표 완전 3개값. 한 2개 해놨지만은 3개값 정도로 볼 수 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한 2개 정도는 꼭 나오는 게 바로 주택법입니다. 용어가 막 2개씩이나 나오는 거는 아예 없을 정도의 약입니다. 용어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 얘기입니다. 자, 먼저 부대가 따라온다는 소리죠. 아파트 있으면 얘는 졸졸졸 따라오는, 우리 민법에서 주물종물하고 똑같네? 맞아, 그입니다. 자, 주인이 있고, 그리고 종물이 있고, 그입니다. 주인 있고, 종 있고, 그입니다. 옛날에 종은 죽으면은, 주인 죽으면은 같이 묻어버렸습니다. 살았는데도. 정말 그 정도로 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당연히 아파트 있으면 주차장 따라가죠. 근데 보통 사람이 안 사는데 관리사무실, 거기 관리사무실을 동그라미 해놓으실까요? 입니다. 자, 관리사무실, 요놈들은 무슨 시설? 부대시설입니다. 자, 아래 다 보면요, 몇 개는 거의 대부분은 사람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시설이에요. 따라가는 시설. 근데 요놈은 사람이 사는데 우리 주민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직원들입니다.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사무소니까 요놈은 우리가 이용하는 복리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용하냐고 가끔씩은 궁금할 때 거기 가서 왜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관리비가 왜 많이 나와요?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용하는 거지. 복리시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입니다. 그리고 담장 보지도 말고요. 아래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설비. 저 건축 설비를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건축 시설 설비가 말이 안 되지, 입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부대시설이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딱 경비실을 좀 박스 해놓으실까요? 경비실도 아파트 있으면은 관리사무소하고 경비실은 따라오잖아요, 입니다. 자, 경비실 가갖고 거기서 무슨 체조하고 그리고 무슨 이용을 하십니까? 아니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뭐 택배 오면은 찾으러 가고 오겠다.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아래 이제 3번에서 안내 표지판은 이해가 되는데 공중전화, 그리고 공중화장실, 얘는 정말 꼭 옆에 복리시설 같습니다. 네,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공중전화, 그리고 공중화장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 사람 이용하기는 해도, 자,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 아파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할 수 있어. 이러니까 따라오는 부대시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수 아래 쭉 한번 간단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복리는 우리가 이용, 말 그대로 이익이 되는, 복을 갖다 주는 이익이 되는 시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리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맞잖아, 입니다. 유치원, 그리고 운동 시설 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슈퍼 편의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2종, 그러니까 1종은 조금 좀 안전하고 우리하고 정말 많이 친하고 규모가 꼭 적고 입니다. 뭐 1000 이렇게 들어가거나 좀 간단하게 숫자가 뭐 500, 300 이런 식으로 좀 적은 거입니다. 근데 2종은 이제 잘 이용 안 하는 거, 그리고 좀 위험해 보이는 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제2종. 그럼 가로 안에 보실까요? 얘는 빼자. 그러니까 가로 안에 거를 이것도 포함하여 복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로를 잘 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총포 판매점. 자, 그것도 복리시설인가요? 그거 자꾸 이용하시나요? 우리는 총 소지가 안 되는데 원칙은 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장의사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니고 그입니다. 그리고 다중생활 시설, 그 다음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런 것들은 뭐 한다고요?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바로 이제 뭐라고요? 복리시설계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거 시설이 있으면 저건 복리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가인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 쭉 내려와서 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자, 10번째 아까는 공중이었고 공동 작업장 10번째. 그리고 주민 공동입니다. 공동 같이 맞잖아요. 같이입니다. 이제 공동 시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뭐라고요? 복리 시설 꼭 눈여겨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이제 기간 그리고 간선 요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냥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기간 말 그대로 아주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간 시설. 우리가 기간이 되는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통신 그리고 지역 난방까지 얘기한다. 근데 무슨 연결 얘기 안 나오면은 그냥 요거는 뭐라고요? 기간 시설. 근데 이제 간선 시설은 안에 그리고 밖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전기가 밖에서 안으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줄기간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선 시설입니다. 요걸 연결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도로 상하수도 기관시설 그대로 나왔네. 자, 그럼 이제 쭉 끝에 가서 이제 두 번째 끝에 안과 밖을 뭐 연결시키는 시설 그게 뭐라고요? 간선입니다. 요걸 딱 써놓고 기관시설 이런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저 위에 저것만 딸랑 써놓고 간선시설 연결 얘기도 없는데 간선시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한 소리 하고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 리모델링은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 좀 이따가 또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14번째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성형할 때 너 리모델링 했냐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좀 비슷하죠. 입니다. 나 그냥 못생긴 거 저도 그냥 하고 싶습니다. 불편해갖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리모델링 맞습니다. 그죠? 한 10년 되니까 불편해 죽겠네. 입니다. 저는 주방도 그냥 꼴보기 싫고 구조도 안 맞고 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좀 손을 보자. 크게 수선을 본다. 얼마라고요? 대수선. 근데 대수선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0년, 15년 이런 게 있을 건데 자, 대수선은 몇 년 지나야 가능할까요? 15년 말고 10년. 대수선은 10년만 지나면 대역입니다. 그거 많이 뉴스다는 겁니다. 근데 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자.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이제 증축입니다. 증축 조금 늘리자입니다. 뼈대는 그대로 두고 조금 누르자.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재건축 자꾸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 부담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절차도 까다롭고 그리고 뭐 재초안 해갖고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니까 재건축 못 가겠네. 근데 리모델링은 그런 불편이 없다는 겁니다. 빠르고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 안 하고 이러니까 리모델링 할까 조금 좀 관심이 좀 많다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위로 올리는 증축 요거는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15년. 우리 재건축 몇 년 지나야? 30년. 그러면 딱 반토막입니다. 자, 반토막이 돼갖고 아니 여기도 이제 불편해요. 여기입니다. 자,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구조도 막 복도식이라고 해갖고 여기서 이제 계단식으로 바꾸고 좀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돼갖고 불편해. 그러니까 재건축을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좀 늘리자. 수평으로 늘릴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몇 년이라고요? 15년입니다. 15년. 근데 대수선 조심하시게 대수선을 안전진단 할까요? 아니요. 그입니다. 그냥 내 집 그냥 크게 수선만 하는 거지 뭐 뼈대를 그냥 아예 그냥 해체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안전진단은 안 해. 근데 증축 올리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옆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뼈대만 가만히 놔두고 그럼 이거 안전진단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안전진단 해야죠. 특히 이제 위로 올리는 수직, 수평 말고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로 한 지금 15층인데 15층 이상이면 3개를 더 올릴 수 있어. 그입니다. 그거 많이 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안전한가?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요거였습니다. 저 세개층은 15층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죠? 15층 이상 한번 써놓고요. 3개층 바로 올릴 수 있고. 근데 이제 14층 이하는 몇 개 층이라고요? 2개층. 자, 그러니까 많이 못 올리죠. 많이 못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리모델링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하면 새로 지으니까 꽤나 높게 올릴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3번 정도가 다시 한번 입니다. 우회로 이제 384 3번 하나만 딱 더 풀어볼까요? 그때도 한번 풀어봤는데 입니다. 요거 바로 이제 32회 때 나왔던,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뭐가 지나가 버리면은 너하고 나는 따로요 해갖고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데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철도, 고자철. 요거는 바로 그냥 메타 상관없이 지나가면 별개 단지로 봐요, 안 봐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 자, 고자철, 저 고속도로. 저거는 메타도 필요 없었는데 괜히 그냥 나와갖고 그래도 안에까지 익었다고 합니다. 8도 20일 하면서 20 들어갔으니까 그냥 막었다 해도 막었다고 합니다. 근데 메타도 필요 없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자철 아까입니다. 얘는 메타 필요 없이 고속도로 지나가면 별개 단지로 나눠집니다. 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봐라. 폭 10m요. 10m. 그럼 아까 10일이었나? 8도 며칠이었나? 그입니다. 10m의 일반 도로래요. 그입니다. 담 여기 있다. 그입니다. 일반 도로는 몇 m라고 있습니까? 그죠? 20m. 최소한 20m. 그러니까 여기다가 15m.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입니다. 딱 20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25, 30 그러면 넘쳐나고 그입니다. 근데 10m 아니요. 그입니다. 폭이 너무 좁아.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저것도 필요 없는데 그냥 괜히 그냥 폭 20이라고 의미도 없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5번 봐라 그럽니다. 5번 아까 몇 도라고 했더라. 저거 몇 글자냐? 8글자. 그죠? 8도 8도 넘쳐났네. 10m래요. 그럼 얘도 자, 별개 단지로 본다 안 된다? 본다 그입니다. 맞네. 몇 번이 답이었다? 3번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진짜 뭐가 답이요 해갖고 아주 그냥 미치겠습니다. 문제도 짧고 풀 수 있을 거라고 2분 가고 3분 가고 세월 네월 다 가고 그입니다. 한 문제 때문에 완전 망치고 자, 이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85페이지 이제 여기도 등록도 꼭 조심하시고요. 자, 저렇게 이제 시험 문제 작년도에 34회 때 냈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등록을 해라. 그럼 누구한테 등록해라. 그리고 왜 등록해라. 규제 좀 받아. 자, 법적인 제한을 좀 걸겠다는 겁니다. 많이 짓잖아. 많이 여기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피해도 크겠네? 맞아. 그래서 감시 좀 받아. 감시 입니다. 나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는 사업체. 야, 먼저 단독주택은 몇 개라고요? 20호. 단독주택을 호 그렇게 부릅니다. 호입니다. 20호.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뭐라고요? 세대. 그죠? 자, 용어만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간입니다. 연간. 한 번이 아니라 연간. 그러니까 1년간 몇 개라고요? 단독주택을 20개 이상 지으려고 하면은 등록해. 그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입니다. 아까 봤잖아. 공동주택입니다. 기숙사는 뺐다. 그입니다. 20세대 이상.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숫자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까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5층까지 주더니 숫자가 더 커졌습니다. 몇 개라고요? 30세대. 하다 23층 잘 나눠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주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이제 땅도 주택법에서는 땅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대지. 자, 대지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보실까요? 대지는 연간 얼마라고 돼 있나요? 그죠? 1만. 자, 이놈 숫자가 진짜 아주 머리 아프게 하는데 딱 축구장 하나가 10,000 정도 됩니다. 10,000.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축구장 게임입니다. 그럼 골 보기 싫은 남편이 맨날 보는 새벽에 보는 축구장 그 정도 크기가 이제 바로 1만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로 세로 100m 이 정도 생각해 봐봐. 어느 정도 되겠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등록한다고요? 개인 또 시장? 아니요. 시도지사? 아니라고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저기 숫자 그리고 누구에게 자, 저 숫자 다 가로해놓고 저기 끝에 누구에게도 가로 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택법도 정말 가로를 많이 냅니다. 숫자가 아주 주구장창 나와요. 주구장창. 자, 실무할 때 설명해서 잘못하면은 큰일 나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등록은 등록 안 해도 돼. 국가는 믿어.
믿어.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냥 걔는 보지도 말고요. 근데 세 번째 아까 토지주택공사도 뭐라고요? 국가요. 그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자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도 완전히 그냥 공무원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보다 월급이 더 잘 나와. 많이 나와. 자, 그러니까 저 공사 가려고 더 발악을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공사. 그리고 이제 4번에 적을 때 법은 그냥 신경도 쓰지 말고요. 공익법인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 5번에 이제 가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주택조합. 근데 등록 저 위에 있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그럼 등록사업자 등록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한 놈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공동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에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 놈이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임승차하자. 그러니까 여기도 저 공동으로 단독이면 해야 되는데 공동이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 거기를 고용자 이럽니다. 이제 좀 이따가 그냥 고용자라고만 써버립니다. 자, 거기도 여기 이제 가로처럼 등록한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면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 집 지어서 종업원들한테 줄래. 그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뭐라고요? 여기도 등록 안 해도 돼. 아, 한 놈이 하면은 딴 놈은 안 해도 되는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등록기준도 중요하고요. 등록기준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자, 숫자만 나오면 그냥 저것들이 바꾸고 싶어하고 아주 근질근질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아래 요건을 모두 다 갖추라는 겁니다. 하나만 아니 이게입니다. 다 갖춰 이게입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먼저 박스에 보시면 자본금 얼마라고요? 3억.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보시면은 우리 개인들이 또 적을 것 같은데 얼마라고 돼 있나요? 개인들은 6억. 3억하고 6억.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전문가 필요하네. 자, 건축 분야 기술자 얼마? 1명. 이걸 또 2명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명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1명 많이 나오되 그냥 1명이면 돼. 입니다. 그리고 자, 토목, 돼지. 아까 돼지조성사업 1만 그놈 모두 필요하다고요. 토목 분야의 기술자. 건축 말고 입니다. 자, 토목 분야도 1명은 있어라. 자, 그 다음 이제 사무실 면접, 사무소 할 때는 여기도 갖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무소도 있어야 한다.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따로 면적은 없는데 하여튼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으로 둬라. 숫자 얘기는 없었다. 100이라고 80이라고 그런 적 없다.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결격사유 한번 가다해 보실까요? 결격사유 거의 잘 안 내는데 그냥 비슷하네 요게입니다. 마시간 애들 쭉 나오네. 미성년자 나이 어린 것들입니다. 판단 능력이 없다. 입니다. 19세 미만.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 죄다 봤을 때 많이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에도 똑같이 나오네. 니네 중개업하지 말어. 그런 애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피성년 사무처리 능력이 어째요? 부족해요? 결여예요? 결여. 아예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때 이제 우산 쓰고 다닙니다. 이쁜 건 알아가고 머리에다 항상 꽃만 꽂고 다닙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피성년 후견이 심각해입니다. 그리고 피한 적은 근데 오늘은 괜찮아. 이제 비 오면은 우산을 안 쓰고 뛰어다녀. 이런 애들이 이제 피한 적 후견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입니다. 부족결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민법에서 물어볼지 몰라.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뭐가 되면요 복권되지 않으면 그럼 반대로 복권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권리를 회복해 오는 것을 복권 그럽니다. 복권 돈만 다 갚았다고 복권되는 게 아니야 게입니다. 선거를 없애야 돼 게입니다. 까탈스러워 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부정수표 돈 문제로 이제 관련해서 저렇게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리고 자, 집행을 종료 끝내거나 요즘 한글로 쓰다 보니까 저 종료를 저렇게 바꿔놨고요. 면제되고 몇 년? 2년. 이제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헷갈리네. 거기는 3년. 여기는 얼마라고요? 2년. 욕하지 말고 하여튼 이제 수표 단속하고 관련되면 아주 2년 전연하고 오지마 이럽니다. 오면은 2년 그럽니다. 2년 그럽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한테도 2년 전연 막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근데 집행유예는 그냥 유예기간. 우리 공인사법은 또 2년이라고 돼 있는데 바꿨는데 여기는 그냥 유예기간 중
여기는 안 바꿨다는 겁니다. 이놈은 이제 딴법하고 헷갈려갖고 아주 환장하겠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2년이 더 지나야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5번째, 그냥 등록이 말소됐어요. 그리고 몇 년 또 욕하네.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자꾸 욕하네. 욕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등록 말소인데요. 자, 먼저 여기는 하나는 반드시 하나는 말소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제 요장 나눌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비슷해 보여요. 여기입니다. 근데 1번하고 5번이라고 했네. 자, 1번, 5번. 자, 그럴 이유가 딱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등록을 거짓으로 했대요. 거짓으로. 근데 거짓으로 했는데 그걸 봐주겠어요? 아니, 빼앗아야죠. 겁니다. 위조해 갖고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자, 1번 옆에다가 절대적 취소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주사법에도 뭐 절대적, 상대적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 올해는 꼭 나올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387페이지 보실까요? 자, 5번. 딴 놈 보지 말고요. 이거 이런 거 잘 안 내요. 등록증은 돼요. 양도 돼요. 자,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빌려주는 거입니다. 공인중개사법도 양도 돼요. 딱 걸리면 자격 취소, 등록 취소에다가 보너스 1학년 일반의 제재까지도 있습니다.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양도 돼요. 왜 빌려줘? 입니다. 그럼 받은 사람이 사고 왕창 치잖아. 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걸리기만 해봐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저 두 놈에다가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장 잘 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자, 등록받은 자, 이제 여긴 좀 조심하실 게 앞에 거 승인을 얻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은 등록 취소가 되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있는데 멈춰 이래야 될까요? 입니다. 그럼 이제 등록 말소가 됐건 아니면 영업 정지가 됐건 우리 공사법은 업무 정지라고 하지. 가태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자, 여기 뒤에 보셔야 됩니다. 처분 전거. 처분 전거. 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거는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딴 걸 못하는데 새로운 거 못하는데 전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겁니다. 멈추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거는 유효했을 거고 그러니까 봐줘도 괜찮고. 자, 거기도 할 수 없다 그러면 X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야, 등록사업자 이제 뭐 직접 시공,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공을 할 때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나 먼저 처음에 할 때는 5계층 이하로 시공을 하고,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알아보실까요? 자본금이 또 여기는 시공을 할 때 약간 등록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또 다르죠. 갑자기 자본금이 아까는 3억이던 여기는 얼마로 시공을 할 때는 5억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5억입니다. 아까는 등록을 할 때입니다. 이제 삽질한다 그러면 그때는 5억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개인들은 또 아까는 그죠 이제 더블로 10억이 됐습니다. 1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술자가 또 다릅니다. 몇 명이라고요? 3명 이상. 그 5억 10억 꼭 밑줄 한번 해놓고요. 여기 시공입니다. 아까하고 좀 달러. 그때는 등록이었어. 그리고 이제 토목 건축 분야 3명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가나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되고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최근 5년간 얼마 100호 그리고 1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20개 그랬으니까 5년이면은 그 정도 되겠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층 이상의 시공. 요거 이제 요것도 이제 또 기준이 조금 더 세다는 겁니다. 6층 이상을 하고 싶으면 또 요건을 갖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주택으로 이제 쓰는 이제 층수가 5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아래 보실까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얼마? 300제곱미터 이내 한 개소 이상을 직통 계단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은 또 층수가 6계층인 주택을 건설하는 게 바로 6층 시공 기준.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 기준은 아래가 또 다르죠. 네, 실적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계층 이상을 주택을 건설하려면 이 요건을 또 갖추라는 겁니다. 아까는 5계층, 여기는 6계층 이상. 자, 그러면 아래 보실까요? 자, 층수가 이제 6계층 이상, 저 위에 이제 설명했던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 몇 년간? 3년간, 아까는 5년간 그랬는데 됩니다. 그리고 얼마? 300세대 이상. 그럼 한 1년에 100개씩 100세대 이상을 지었다고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 까탈스럽죠.
아까 5층하고 여기 6계층 이상하고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도 자본금, 사람, 그리고 실적 이런 게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임의적 여기는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권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같이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목 정도만 보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조합하고 이제 등록했던 아까 그래서 이제 니는 등록 안 해도 돼 하면서 봤었던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2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2번. 근데 여기는 반드시 여기는 의무적으로 등록했던 사업자하고 같이 입니다. 아까 규제를 받는 애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직원들한테 집을 지어주고 싶어요. 이러면 단독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고용자, 그러니까 회사를 얘기합니다. 고용해서 쓰는 회사가 우리 사원들 집을 지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고용자가 나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다 회사는 못 믿나 봐. 그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입니다. 전문적으로 맨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입니다. 뭐 건설 회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그입니다. 고용자 박스 좀 해놓고요.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반드시 이렇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무적 반드시 그죠? 할 수 있다 X를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옆에 제목 옆에다가 할 수 있다 X 네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다고 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간단히 보면 되고요. 그 의무적인 공동 반드시니까 실무 가서 아니 같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아주 대형 사고 쳤다는 겁니다. 조심. 그럼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은 진짜 한 2개도 나올 수 있고 하여튼 무조건 1개 이상은 나오고 요건 정말 이제 별표 3개를 해놓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에서 2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주택조합 보실까요? 이제 주택조합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시중에 이제 여기 이제 무슨 지역주택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지역.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지역에서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하실 게 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지역에서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경상북도에서 같이 사는 지역에서 그리고 먼저 땅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렇게 땅 집이 없다고요. 땅을 먼저 확보를 하고 오기입니다. 확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집 지어서 같이 살까? 요게 이제 지역 주택. 자, 그거 이제 여러 사람 모여갖고 조합. 항상 우리 어디 무슨 조합 그러잖아요. 조합. 그러면 돈 벌라고 모이는 게 바로 조합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법에서도 조합 그러면 이제 뭐요? 개입니다. 개. 맨날 그냥 우리 개주가 이제 돈 챙겨 먹고 지는 타먹고 도망가고 교도소 가고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요 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민법에서 합유 그러죠. 합유. 어떤 공동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합유는 지분을 등기하냐 안 하니? 안 해요. 그럽니다. 공유는 하는데 그러니까 합유도 뭐 지분을 등기한다? 아니 지분 등기할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같은 목적이다 보니까 니꺼 내꺼 없어 그럽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있기는 있겠지. 근데 등기할 사항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조심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주택 조합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요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원수에게 어디 죽일 친구 하나 딱 있으면은 요거 좀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죽이고 싶은 친구가 있었을 때 바로 소개 좀 하라는 겁니다. 야 여기 엄청 싸다. 진짜 싸요. 엄청 싸다. 이거 사봐봐. 대신에 이제 전화번호 바꾸고 여기 안동을 떠야 됩니다. 칼 맞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행방불명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디 그냥 하와이에 가서 살든지 원수에게 소개하는 집 해갖고 성공 확률 자체가 아예 있다 없다. 그래서 저 소개하는 집이 바로 이제 뭐라고요? 지역주택입니다. 진짜로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가 성공했대요. 근데 20%도 죄다 수도권이래요. 수도권. 자, 수도권. 그것도 이제 어렵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렵게 성공을 했었던 거지 절대로 성공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난리가 나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했으면은 이분은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서희건설 해가지고 이제 요분입니다. 나이 꽤나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요분이 하시면은 거의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긴 했는데 큰일 나.
진짜 싸기는 싸다는 겁니다. 엄청 싸. 그리고 이제 싸기는 싸는데 한번 가서 부지를 봐봐봐. 입니다. 아이 뭐 학교 도로 공원 주차장 아무것도 없고 집만 떨렁 이러면은 그거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사도 싼 게 빚진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안 올라 안 올라. 기반 시설이고 뭐가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데다가 지어 놓을 건데 왜냐면 이제 땅값을 싸게 해야 되니까 싸게 준다고 했으니까 입니다. 웬만하면 역세권 쪽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안 오른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올라요. 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건데 갈아타야 되는데 애들 이제 또 이제 크면은 좋은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잘못 투자하게 되면은 돌려놓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맨날 얘기하더만 비가역서 아예 돌려놓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수한테 소개하는 집 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괜히 요거 이제 소개하셨다가 중개사무소 칼 맞고 나라면 이제 나한테 그런 거 소개했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집을 나한테 소개했다고 나중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진짜 칼부림 나요. 전 재산 투자해갖고 요걸 샀는데 망했네 이런 경우가 진짜 많고요. 그리고 도대체 언제 시작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이제 땅을 확보를 해요. 그것도 지주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안 되면은 매수 청구하고 매도 청구해서 사와야 되는데 그리고 맨날 이렇게 가보면요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땅 쬐끔 가지고 있으면서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안 판다고 안 판다고 해갖고 이제 한 1억이면 되는데 그것도 많이 줬는데 2억 달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요것 때문에 이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겁니다. 알박기 요걸 빼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어렵게 매도 청구 팔고 나가 막 소송까지 가갖고 돈 준다니까 나가 안 받아 공탁할 거야. 그래서 내보내긴 할 건데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벌써 10년 갔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합원 하나씩 모아야 되는데 쉽냐고 그러니까 난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역주택. 자 그러면 좀 더 요건도 볼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직장. 직장 주택.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직장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역은 우리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서울 같으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개 지역만 옛날에는 서울만 그랬더니 범위가 좀 적네 많이 안 모이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세 개 지역을 다 한꺼번에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지역주택은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인천 사람 모여서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 특히 이제 뭐 북도 이런 데는 그냥 하나입니다. 좀 이따가 그러니까 그냥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만 하나만 이런 식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근데 직장은 상관없어. 특별시가 됐건 광역시가 됐건 간에 저기 위아래 살거나 말거나 같은 직장이면 우리 모여갖고 땅 사고 그 다음에 집 지어서 우리 같이 살까 요게 이제 직장 주택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영어에서 잠시 보셨던 우리는 집 다 있어 땅도 다 있어 리모델링. 근데 우리가 이제 불편해서 리모델링을 하자는 게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층대 그런데 층대 증축하고 뭐예요? 대수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해 죽겠네. 10년 지나니까 15년 지나니까 그냥 낡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할 단계는 아닌데 불편해 죽겠어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리모델링. 그러니까 정비법하고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겠다. 리모델링 조합, 주택 조합 해갖고 이제 이런 것들 관련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자 먼저 수평 옆으로 이렇게 이제 커지는 게 바로 뭐라고 이게 수평. 만약에 이제 5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한 30% 정도까지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제 우리 집이 60제곱미터 자 이러면은 평으로 하면은 한 얼마 정도 된다고요? 이거 소형입니다. 애들 한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 이제 방이 좁다고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맨날 날 리가 없습니다. 두 놈 맨날 싸우고 아주 난리 부르쓰다 보니까 못 살겠네 이러니까 85제곱미터 정도 되면 좋은데 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0.3025 자 이런 개수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냥 무조건 3.3 곱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수가 달라진다고요. 나중에
한 평 갖고도 계약 못해. 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딱 정확하게 진짜 요거 나옵니다. 18평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놈은 25.7평. 25.7평 정도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요게 요 면적.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한 30% 정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럼 한 20 정도로 볼까요? 20평이라고 하면은 한 몇 평 정도 늘어날까요? 6평, 6평. 꽤나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이제 수평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아예 옆으로 좀 늘려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면은 한 18평 정도가 거의 25평에 가깝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집이 60제곱미터가 85제곱미터 됐네. 요게 바로 뭐라고요? 옆으로 늘리는 것을 수평 증축입니다. 수평 증축.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근데 여기는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세대 수는 변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옆으로만 늘려요, 옆으로만. 이제 없어. 자,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용을 우리 집이 늘어나서 좋긴 한데 한 6평 정도 늘어나고 정말 이제 소형이가 중형돼 갖고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집도 잘 팔리겠네. 85제곱미터 돼 갖고 고등학교 애들 키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화장실도 2개고 맨날 그냥 화장실 하나 갖고 그러면 아빠 안 나오니까 애 그냥 난리가 없고 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난리가 없는데 여기는 2개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용을 모두 부담을 해야 돼요. 세대수 자체가 안 늘어나고 그냥 평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요? 수평 증축.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수직 수평 수직 알잖아 그입니다. 꼭 용적률처럼.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늘리는 게 아까 이제 자, 시험 문제 나왔었다. 15층 이상. 15층 이상이면은 몇 개층을 올 수 있다고요? 그죠? 3개층. 그러니까 여기다 가로해 놓고 3개층을 올릴 수가 있고 그입니다. 근데 3개층 이상은 안 돼요 그입니다. 딱 3개까지만 돼. 근데 이제 14층 이하는 그입니다. 이하니까 14개 아니면 12층, 10층 이런 것들은 얼마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요? 2개층.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 정말 여러 번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실무가고 14층요 3개 나와요. 니가 더 올려줘야 되겠다. 아주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날 소리를 대형 사고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사고. 깜빡하면 진짜 내가 미쳤지 이럴 겁니다. 그때 배우긴 배웠는데 오래돼 갖고 가물가물해 갖고 14층인데 거기다가 3개층 올려요. 그럼 얘네 4개 올리냐? 그럽니다. 네가 올려줘야 되겠다. 올릴 수도 없고 그럽니다. 컴필 용적률 위반으로 큰 문제가 될 건데 어찌 올려? 그러면 던으로 몰아야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한 15층 그리고 한 20층 정도 되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몇 개 돌린다고요? 바로 3개 더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3개 더 지어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합원들한테 요건 입주권으로 주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법에서도 입주권 조합원들한테 가는 게 입주권. 요건 뭐라고요? 저기 청약으로 내놔갖고 자, 우리하고 같이 살 사람 들어와 하는 게 바로 분양권. 이거 청약으로 청약입니다. 우리 청약 싸게 준다고 아주 청약에다 목숨을 걸잖아요. 그입니다. 집 없이 한 20년은 살아야 되고 통장도 계속 한 10만 원씩 계속 몇십 년을 부어야 되고 자, 겨우 그러면 한 60점 나옵니다. 85점이 만점인데 자, 그럼 정말 한 2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계속 진짜 마누라 애들 얼마나 고생시켰을까 이 왼수 이럴 겁니다. 이제 나이 50대 갖고 이제 들어가네. 이제 들어간 또 부여잡고 또 울고 난리가 없을 겁니다. 아주 그냥 환장하겠네요. 요게 바로 모습입니다. 청약.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약도 이제 따로 하여튼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 말고 청약도 공부 좀 잘해주고요. 그리고 주택법에는 청약에도 많이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투기 과열,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분들은 청약하고 많이 관련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청약으로는 요거 5억이면 5억을 다 받아요. 그러면 한 100세대 됐네. 그러면 요거 다 받으면 공사비용 좀 부담하고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돈이 어쩌겠어요? 확 줄죠. 여긴 다 그대로 다 그냥 모두 다 요거는 다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게 옆으로만 늘어나다 보니까 평만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상당히 좀 부담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놈이 더 위험할까요? 수평이가 수직이가 그죠? 수직 위로 올리는 거 옆으로 늘리는 거 괜찮아 네 수직
위로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뼈대 튼튼해야 되겠네. 뼈대를 살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지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진단도 뭐 상세가 어쩌고 아주 더 복잡해. 그런 것들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리모델링 뒤에서 나올 건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3개. 자, 먼저 첫 번째, 자, 한번 이제 그 박스 보실까요? 근데 왼쪽의 박스는 별로. 지역을 물어보겠냐? 안 물어봐. 서울 사람을 다 맞추고, 아니면 우리 안동 문제 내면 안동을 다 맞추고 저 서울 놈들은 못 맞추고 이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라고 해서 안 내긴 할 건데 한번 봐주긴 하자는 겁니다. 자, 지역이면 어디가 같은 지역이요? 입니다. 뭐요? 그러면 3군데 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크면은 3지역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 야, 서울만 했더니 많이 안 모이네. 그러면 수도권 다 모여 해갖고 인천, 경기도 여기는 아예 한꺼번에 다 같은 지역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주택. 그러니까 수도권이 잘 된다는 게 저 있는 놈들이 그냥 돈 있는 것들이 다 모였네. 그러니까 비싸도 잘 되겠네. 이런 소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주변보다는 더 싸니까 괜찮지.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대전. 그리고 세종시는 대전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왔다 갔다 근처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이제 뭐 세종시에 강의 끝나면 대전으로 바로 넘어갔는데요. 버스 그냥 아주 오래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남도하고 근처에 있는 놈들이죠. 근데 북도가 이렇게 좀 서럽다는 겁니다. 자, 북도 혼자 왕따입니다. 왕따. 자, 북도. 자, 북도는 미혼자. 충청북도 미혼자. 자, 이러면은 조금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겠네. 입니다. 그리고 저기 대전 인구 100만도 넘잖아요. 세종 특별자치시잖아요. 충청남도 셋이 모여갖고 괜찮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무소 저기 있으면 해볼만 하겠다. 근데 충청북도 그러면 이제 하면은 칼 맞겠다. 진짜 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광주광역시. 여기도 광역시 인구 100만 넘어요. 전라남도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북도가 좀 서럽다는 겁니다. 북도. 또 전라북도도 춘향이 있는 전라북도도 혼자 따로 입니다. 여기도 따로 혼자 입니다. 저는 두 놈이 모이면은 꽤나 크겠네. 한 3배는 클 것 같아요. 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대구하고 어디하고 모였다고요? 이렇게 경상북도 여기 우리 같이 묶었네. 경상북도하고 묶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 보실까요? 부산 그리고 울산. 와, 여기는 그냥 아주 큰 놈들끼리 다 모였네. 지방이 바로 이제 우리 부산광역시 인천보다 인구가 지금까지는 더 많아. 좀 줄어갖고 이제 인천 쪽으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인천이 거의 300만에 육박. 그리고 인천은 자꾸 340만 될까 말까 하고 더 깨지네. 옛날에는 깨이면 안 됐었는데 제2의 서울이라고 했는데 부산이 많이 깨져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해수동, 해운대, 수영 그리고 동구 요 3군데가 아주 유명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자고요. 다 물어봐요. 뭐죠? 부산이나 집 사고 싶어 그러면 어디다가 사야 돼? 그러면은 해운대 그래야 됩니다. 서울 그러면 한강 그런 것처럼 조망 때문에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리고 강원도도 이렇게 서럽게 그냥 혼자. 제주도도 물 건너가더니 혼자 됩니다. 어디 딴 데하고 모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장은 같은 직장입니다. 위에는 저렇게 묶였을 때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우리 집 있어. 근데 불편해. 그래서 대수선한다. 위로 좀 올리자. 그래서 정축형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우회로 많이 안 내는데 이제 지역주택 요건. 자, 이거 이제 실수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니,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된다 해놓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 얼른 볼까요? 자, 먼저 자, 지역주택은 무주택. 근데 무주택만 딱 얘기하니까요. 많이 안 모이네. 집 하나 있으면 돼. 왜요? 그거 하나 팔고 새 집으로 들어가도 되니까 한 주택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면적을 잘 봐야 됩니다. 면적. 얼마까지요? 또 60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하나는 일단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주택만 그러면 X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를 이제 유지를 계속 해야 되고요. 저 위에처럼 여기도 이제 조합 설립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 가능일 그러면 계속이네. 자, 계속 입주할 때까지 계속 세대주 그리고 1주택 무주택 저거를 계속 그리고 같이 사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 차라리 이제 자녀가 집 있으면 걔 세대 분리 시켜갖고 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이제 한꺼번에 합쳐놓으면 2주택 당신은 탈락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얼마 이상 6월 1년 그죠 6개월 이상은 살았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 사무소 가고 앉아 있다. 집은 몇 개 있으세요? 갑자기 하나 있는데요. 그럼 면접 좀 긴장해서 보라는 겁니다. 90, 100 이러면 당신 안 되겠네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팔고 오셔야 되겠네요. 라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살았어요? 저 얼마 안 살았는데요. 그러면 당신도 안 되겠네요. 라고 하라는 겁니다.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지역에서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이제 딴 데 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곳에 저기 다른 지역주택입니다. 또 하나 지역주택에 또 가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긴 지역인데 직장으로 하나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면적 지켜라. 그리고 거주기간 지켜라.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이 딴 데 있으면 안 된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번에 이제 직장 보시까 직장. 자, 직장 무주택 85는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다만 좀 이따도 나올 건데 이 다만 옆에는 별표 아예 그냥 3개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1주택 있어도 안 됩니다. 있어도 좀 이따 이제 신고해서 한번 볼 겁니다. 다 인가 조합 설립할 때 인가. 그런데 얘는 신고입니다. 근데 다만 해보실까요? 자, 국민주택을 그리고 얘가 지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역은 아니고 직장이었을 때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를 공급. 그러니까 여기는 짓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는데요. 누가 지어놓은 거를 공급받는데요. 입니다. 자,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신 이렇게 신고. 인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신고. 좀 이따도 이제 다 나올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무주택에 한한다. 그럼 그 옆에다가 1주택 X. 1주택도 조합원이 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대형사고 찍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아까 저렇게 묶여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특별시가 됐건 광역시가 됐건 간에 세종시 특별자치시가 됐건 그 다음에 시군까지 우리가 맨날 보던 6군데의 그냥 동일한 국가, 지방 아니면 회사, 법인이면은 거기에 근무하면은 된다. 그럽니다. 저 서울 살아요? 괜찮어. 안동에 살아요? 괜찮어. 같은 직장이요. 그러면 괜찮다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도 이제 똑같고요. 딴 데 지역도 있어서는 안 되고 직장이라도 아니면 또 딴 데 직장주택의 조합원 여기저기 양다리 거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뭐예요? 우린 집 있다? 하고입니다. 여기 이제 불편해서 다시 대수선 그리고 위로 옆으로 좀 늘리고 싶어 요겁니다. 그냥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냥 소유자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복리시설 우리 상가 같은 거 함께 리모델링 했을 때는 그 복리시설에 상가의 소유자도 같이 할 수 있대요. 여기입니다. 자, 복리시설 옆에다 상가 이렇게 한번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했던 공동주택의 소유자들 이렇게 소유자들 위에는 집 없는 거야. 여기입니다. 여기는 소유자도 가능하다. 리모델링 조합원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건데 쭉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7개 나와요. 정비법보다는 더 많이 나와요. 개발법보다 딸락 1개 더 많이 나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